자, 이제 민법 제18조의 18번째 조문이고요. 주소입니다. 타이틀이. 절이 바뀌었죠. 2절 주소입니다. 1항 보겠습니다. 18조 1항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참고로 지금 제2절 여기 주소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와는 이제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르다고 되어 있고요. 예, 이퀄 표시가 아니고 슬래시 표시해가지고 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메모를 해놨었고요. 2항 보겠습니다. 1항은 이제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했고, 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주소 복수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 19조 거소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20조 거소. 예, 20조도 타이틀이 거소네요. 19조도 거소였고, 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렇죠. 이게, 예, 그렇죠. 뭐 동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세한 건 교재 봐야 되고. 자, 21조 가주소. 가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어느 행위는 이제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2조로 갑니다.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절 파트인데 부재와 실종 파트입니다. 예, 부재는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부재한다. 실종. 예, 사라진 거죠. 정적을 감췄다. 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 보겠습니다. 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이게 이제 부재자인데요. 예,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여기 청구에 의하여네요. 그렇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예, 법원이 명을 하겠죠. 예,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자세한 것도 기본서 보고. 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콤마 찍고 재산관리인, 콤마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예, 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 예,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1항에 나왔었는데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취소는 장래효입니다. 장래를 향한 장래효입니다. 예, 청구에 의하여 그 전항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예,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인정을 해주나 봐요. 그 전에 것은. 자세한 것도 교재 봐야겠고. 23조로 갑니다. 관리인의 계임입니다. 계임. 예, 갈아치운다는 그런 뜻이라고 수업 때 말씀하셨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콤마 찍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계임할 수 있다. 예, 바꾸자는 거죠. 바꿔치기. 예, 새롭게 선임을 한다는 건가요? 예, 계임할 수 있다. 자, 24조로 갑니다. 관리인의 직무.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겠죠?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예, 법원이 명하는 거죠. 명할 수 있는 거고. 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의 처분을 1항과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1항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처분이라고 하네요. 그런 뜻인데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3항에서 자 4항 전 3항의 경우에 1, 2, 3항을 말하는 거죠.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그렇고요. 자 25조 관리인의 권한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118조는 이제 대리권의 범위라고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118조 대리권의 범위이죠. 타이틀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해서 1, 2호가 나오는데 1호는 보존행위, 2호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해가지고 보이개 뭐 이렇게도 전에 외웠던 것 같습니다. 두 문자로 그겁니다.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그렇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거죠. 자, 26조로 갑니다. 관리인의 담보 제공, 콤마 찍고 보수입니다. 이랑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법원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주어는 법원은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3항 전 2항의 규정은 1항과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라고 나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넘어가고요. 27조 실종의 선고입니다. 이랑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항 전지의 임한자, 전쟁하는 땅이죠. 전쟁터에 임한 자, 콤마 찍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콤마 찍고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전쟁이 끝난 후죠. 또는 선박의 침몰, 콤마 찍고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1항과 같다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죠. 1항에 나온 거 그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28조, 29조 지금 묶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28조는 실종 선고의 효과입니다. 29조는 이제 취소고요. 28조 먼저 봅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간주한다는 거죠. 전조의 기간은 아까 27조에서 실종의 선고 나왔던 그 기간입니다. 자, 이제 29조로 갑니다. 실종 선고의 취소입니다. 이랑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전조는 또 28조네요. 실종 선고의 효과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콤마 찍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조문을 보고 있습니다. 2항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문에요. 지금 2항에서의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할 때, 직접 원인 할 때, 직접은 다른 사건이 안 끼어들고 그 직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상속받은 사람에 하여튼 어쨌든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1번으로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구분해서 1번이 이제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 악의인 경우는 이제 2번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서 어쨌든 지금 28조 29조는 간주 규정입니다. 간주, 본다는 거죠. 추정하고 다르죠. 밑에 30조는 동시사망, 요거는 이제 추정인데, 그거가 이제 28, 29조하고 30조 동시사망은 추정인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거 표시가 돼 있고요. 이퀄 표시했다가 다시 슬래시 해가지고 다르다는 거. 자, 30조 보겠습니다.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일단 보는 것입니다. 추측이라고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일단 보는 것. 지금 선고가 아니고 동시에 사망한 것을 선고가 아니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일단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레퍼런스에서 메모를 해놨는데, 아래로 소송에서 뭐 증명이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시기에 어떤 사망한 것으로 그 증명이 되면 추정은 번복이 됩니다. 뒤집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30조 동시 사망에서는 법원에서 실종 선고 취소를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실종 선고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28조 29조랑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추정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됐고, 일단 자 31조로 넘어갑니다. 법인 성립의 준칙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장 법인 파트로 넘어갔는데 1절 총칙 보고 있습니다. 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건 기본서 봐야겠고, 자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입니다. 학종 자기사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이렇게 해서 외우려고 했는데, 학술, 찍고 종교, 자선, 기획,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허가를 얻어야 되네요. 자 33조로 갑니다. 법인 설립의 등기입니다.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네요. 거기까지 표시를 해놔야겠습니다. 자 34조입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아까 이제 기본서 계속 봐야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판례가 좀 많은 지금 파트입니다.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을 했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찍고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6조로 갑니다.
법인의 주소입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자, 37조로 갑니다. 법인의 사무의 검사, 콤마 찍고 감독입니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콤마 찍고 감독한다. 네,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죠. 자,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입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 이게 문제가 되네요.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여튼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 그거나 또는 이죠.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이것도 또는이네요. 하거나니까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했다. 또는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때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했다. 그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9조 영리법인 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조차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상사회사, 그렇죠. 상법이 떠오르는데 2항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40조로 갑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절이 바뀌어서 2절 설립 파트인데 법인 설립 파트죠. 40조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내용 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설립자가 나오네요.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조문이죠. 1, 2, 3, 4, 5, 6, 7호가 나왔는데 목명사자 이사존, 목명사자 이득존인가요? 사자가 또 중복되니까. 아니면 뭐 목명소자 이사존 해도 되고. 1호 보겠습니다.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의 소재지, 4호 자산에 관한 규정, 5호 이사의 임면, 면입니다. 임명하고 뭐 면직시키는 거죠. 임면에 관한 규정. 6호 사원 자격의 득실, 취득 상실에 관한 규정. 7호 존립식이나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에 그런 이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 거죠. 사단법인의 설립자가요. 41조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재해야 효력이 있나봐요.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이제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 수업 때 나온 거. 자, 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사원 정수겠죠.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반수를 한다는 등의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을 땐 그 규정에 의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법문에는 42조 지금 1항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가 아니죠. 과반수 X입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관의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네요. 얻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자, 43조 재단법인의 정관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출연이라는 게 이제 자금을, 돈을 낸다는 거죠. 재산을 내는 거. 출연하고 40조 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40조가 아까 사단법인의 정관 그 내용인데, 여기 이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그거를 1호 내지 5의 사항이니까 목명 소자리, 아니면 목명 사자리,
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입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예, 이사까지는 나오네요, 사람이. 근데 이제 6호나 7호는 없죠, 여기서는. 예, 그 40조에서 6호나 7호는 없죠. 뭐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 자격 그런 거 내용 없고,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라고 했는데 7호도 없네요. 어쨌든 그거는 다시 유념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1호 내지 5, 1, 2, 3, 4, 5 예,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44조로 갑니다. 이제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재단법인에도 이사는 나오죠.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중간에 사망을 했나봐요.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법원이 정한다는 말은 이제 그 보충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를 어떻게 임면할 것인가, 임명하고 면직하는 건가, 그 할 건가,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보충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45조로 갑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요것도 판례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겠습니다. 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하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미리 정해놓는가 보죠. 정한 때에 하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목적이 필요하죠. 아까 정관에.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입니다.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이면 이제 45조,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지금 이제 1항이죠. 1항 위에 이제 지금 2항 보고 있으니까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항의 규정,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뭐냐면 정관에 이제 정하지 않았어도 안 정했어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1항에서 이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하나에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항에서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그렇게 정관에 정하지 않았어도 그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3항 갑니다. 42조 2항의 규정은 42조 2항의 규정은 42조가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인데요. 정관 변경 가능하다고 했던 거. 2항 보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항과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지금 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1,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겁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얻으라는 얘기네요.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요. 자, 지금 46조 지금 23분 지나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타이틀입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렇죠.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네요. 자산금 기본서 봐야겠고 47조 앞부분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기본서 참조해야 된다는 게 47조 보겠습니다. 증여, 콤마 찍고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입니다. 1항 생전 처분에 살아있을 때 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 증여는 이제 증여 계약인데요. 554조에 나와 있다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예,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이제 법률 행위인데요. 예, 단독 행위죠.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고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증은 이제 유언으로 증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수업 때도 말씀하셨고 참고로 1074조 내용 1073조 부분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전에 이제 찾아본 기억도 있어서 일단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 48조는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인데 예, 그거는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